아, 너무 좋아요. 산속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49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3년 전에 이혼했고 성인이 된 두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여자로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처음 말을 걸어온 건 등산 동호회 정기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외모, 잘 다듬어진 턱선, 그리고 훤칠한 키, 여성 회원들 사이에서 그는 늘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아, 네. 저는 수진이에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한 중년 여성에게 젊은 남자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혼자 오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같이 가시겠어요? 그의 제안은 자연스러웠고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말이 많았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수진 씨,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하산길에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챕터 2 점점 깊어지는 감정. 그 후로 우리는 매주 등산을 함께 했습니다. 민준 씨는 39세였고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 4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과찬이에요. 저 이제 50대 코앞인 거려?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아닐까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산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우리는 평소와 다른 등산로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정상 근처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저는 수진 씨가 좋습니다. 그의 고백은 직설적이었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당신보다 10살이나 많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없는 그 산 위에서 금길을 넘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민준 씨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대답이 없으시니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린 건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민준 씨가 좋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성과 체면, 나이에 대한 염려, 모든 것들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하지만 이건 안 될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왜 안 되는데요? 우리 둘 다 자유로운 몸인데.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지함 속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등산로에서 이곳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 씨, 그가 제 뺨에 손을 가져다 댔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망대 근처에는 작은 대피소가 있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지만 그날따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네요. 민준 씨가 대피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이미 그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안은 깨끗했습니다. 간단한 담요와 비상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르진 씨, 떨고 계세요? 그가 제 어깨에 담요를 걸쳐주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저도 떨리거든요. 그의 솔직함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담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언제부터 저를 의식하셨어요? 글쎄요. 아마 두 번째 등산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민준 씨가 제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셨잖아요. 저는 첫날부터였어요. 수진 씨가 웃을 때 정말 아름다우셨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아름답다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예요. 그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 말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민주는 갑자기 나의 입술에 그의 입술을 갖다 대었고, 저도 싫지 않은 느낌에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손이 나의 옷 안으로 들어와서 키스와 함께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은 이성을 잃은 사람들인 것처럼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에 언제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게 얼마만에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건지, 여자로서의 행복감 중에 이런 건 놓치고 살았던 저를 이 남자는 최선을 다해 만족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아, 저 끝날 것 같아요. 민준 씨가 최고조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수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무리를 다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민준 씨의 어깨에 기댄 채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민준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몇 시예요? 5시쯤 된 것 같아요. 우리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그의 말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모든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준 씨, 수진 씨, 후회하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둘의 나이 차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진심이에요.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요. 일단 내려가요.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대피소를 정리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산길은 올라갈 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걸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르진 씨, 다음 주에도 오시죠? 생각해 볼게요. 저는
명확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는 이곳에서 만날 거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달라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4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49세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던 감정? 저는 그날 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여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저는 계속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토요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왔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어요. 저도 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오셨잖아요. 그의 미소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저번에 갔던 곳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조용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더 적었습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실래요? 저는 대답 대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저희는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안이 아닌 산 야외에서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을 찾아서 사랑을 나눴어요. 제 속에 있는 본능이 이 정도일 줄은 저 자신조차도 놀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산 아래에서도 만날까요?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요. 안 돼요. 왜요? 사람들이 볼까 봐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수진 씨는 다른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민준 씨는 아직 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다퉜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민준 씨 생각뿐이었고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딸아이의 질문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저는 또다시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진 씨, 오셨네요.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가 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왜 안 돼요? 우리 둘 다 자유로운 몸이잖아요.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요. 저는 수진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잠깐의 열정에 불과한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런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났고 산에서만 만났습니다. 항상 그래왔듯 산속 대피소, 산 정상,
장소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저 서로의 욕구를 해소해 주었던 거죠. 산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는 그저 동호회 회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등산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민준 씨 축하해요. 결혼 소식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민준 씨, 결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죄송해요. 사실 제가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럼 저는 뭐였어요? 수진 씨는 정말 특별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해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이었지만 그에게 저는 잠깐의 일탈이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와의 연락을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등산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등산화끈을 묶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9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한 번도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시간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상에 올라 바람을 맞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행복을 찾겠다고.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새로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이상만 모인 동호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 회원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55살 강태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49살 이수진입니다. 그와의 대화는 편안했고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민준 씨와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잠깐의 불꽃이었지만 그 불꽃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인생의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9세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랑에 신중해집니다. 상처받을까봐, 실랑할까봐,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요. 하지만 수지는 그 두려움을 뚫고 다시 한번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 결말은 아팠지만 수지는 그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미수왕혼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미수왕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